소개할 사람이 있어. 명규야, 나 큰일 났어. 엄마가 알면 난 죽어. 어떡하지? 문양이 얼굴은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명규가 딱하다는 듯이 문양이의 등을 토닥였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했어? 평소 너답지 않게 해. 내기하는 애들 싫어했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미니 전사를 살 방법이 없잖아. 난 마술사가 쓰는 속임수를 완벽하게 알아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딸 줄 알았지. 속임수라니 무슨 속임수를 말하는 거야? 그 말에 명기도 호기심이 생겼다. 아까 성수 뒤에 있던 뚱뚱한 애가 마술사고 짜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 그 애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안 뒤집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맞힌 거지? 명기가 어이없다는 듯이 허허 웃었다. 이 바보야, 그런 의심을 너만 해봤겠어. 전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고 혼자만 본 아이가 있었어. 너처럼 아예 안 뒤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술사는 다 맞췄단 말이야. 뒤에 있는 아이가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야. 다른 애들도 다 바보가 아니라고. 그런 수를 썼다가는 금방 걸리고 말걸. 그러면 카드에 표시란 거 아닐까? 직접 가지고 온 카드를 마술사에게 준 아이도 있었는데 소용없었어. 어쨌든 난 이제 망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문양이가 화풀이로 벽을 발로 차려고 하자 명규가 문양이를 뒤로 끌어당겼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제 나 망했다고. 3만 원을 어떻게 구해? 막무가내로 발버둥 치는 문양이를 말리느라 명규가 진땀을 뺐다. 가만히 좀 있어봐.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 방법이 뭔데? 스무고개 탐정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문양이가 발버둥을 멈췄다. 스무고개 탐정? 문양이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다. 스무고개 탐정이 누군데? 저쪽 복도 끝에 있는 6반 교실에 가면 만날 수 있어. 6반에 탐정이 있어? 진짜 탐정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5학년이야. 한 달 전에 전화 갔는데. 그렇게 말하고는 명규는 잠시 뜸을 들였다. 평소에 문양이는 명규가 하는 말을 건성으로 듣는 버릇이 있었다. 명규가 아까 정보통이라고 했지? 친한 사이라서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명규는 그런 문양이가 서운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양이가 지금은 명규의 정보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명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명규는 그런 문양이의 모습에 기분이 좋아져 말을 이었다. 그 애가 그랬어. 자기는 20가지 질문만으로 어떤 사건이라도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스무고개 탐정이래. 하지만 스무고개는 동물입니까? 하는 질문에 네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거잖아. 그런 놀이를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 문양이가 불쑥 끼어들었다. 명기는 문양이가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살짝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스무고개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해 20개의 질문을 하고 나서 대답을 들으면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야. 소문이기는 한데 진짜 사건을 해결한 적도 있다더라. 우리 학교에 그런 애가 있었다고? 그럼 당장 가보자. 그래, 가서 직접 보면 좀 놀라긴 하겠지만. 명규가 말끝을 살짝 흐리며 얼굴을 찌푸렸지만 문양이는 그런 명규의 표정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20가지 질문으로 뭐든 해결한다고? 그럼 엄청 대단한 애잖아. 그런데 왜 난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지? 문양이가 묻는 말에 명규가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혼잣말처럼 대답했다. 들어볼 기회가 없었겠지. 전학 오고 나서 학교에 제대로 나온 날이 며칠 안 되니까. 명규는 학교에서 정보통으로 유명하다. 이유는 잘 몰라도 학교에 여러 가지 소식이 항상 명규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래서인지 명규는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의 정보까지 훤하게 꿰고 있었다. 오늘도 명규는 학교에 오기 전부터 자기네 반 담임 선생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 하지만 명규도 스무고개 탐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구석이 많았다. 명규가 스무고개 탐정에 대해 아는 거라고는 며칠씩 결석을 하다가 학교에 나오는 날이면 꼭 교장실에 들른다는 게 전부였다. 왜 하필이면 교장실에 가는 걸까? 그건 스무고개 탐정과 같이 교장실에 들어가서 확인하기 전까지 명규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 스무고개 탐정이 어떻게 돈을 찾아? 응? 뭐라고? 문양이의 질문이 명규의 머릿속으로 흐트러 놓았다. 명규야,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쨌든 그 녀석 실력만은 확실한 것 같아. 네 돈도 찾아줄 수 있을 거야. 변명하듯 말하는 명규에게 문양이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정말 돈을 찾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찾아? 탐정이니까. 아 그러니까 어떤 뭐 추리를 하겠지. 아니 코난처럼. 스무고개 탐정이 마술사의 속임수를 알아내면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 정당한 방법으로 내기를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 마술사가 정말로 마음을 읽는 거라면? 그러면 스무고개 탐정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시무룩하게 말하는 문양이의 마음에는 이미 마술사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 비슷한 것이 싹트고 있었다. 그런 문양이의 생각을 눈치챈 명규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놀리듯 말했다. 에이그, 평소에는 똑똑한 녀석이 왜 그러냐. 진짜 초능력이 있었으면 반에서 애들하고 내기해서 돈을 뺐겠지. 나라면 바깥에 훨씬 더 많은, 나라면 바깥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마술사는 뭔가 속임수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스무고개 탐정이라면 분명히 해결해 줄 거야. 문양이는 세상한 명규가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다. 문양이에게 명규는 학교 정보통이 아니라 그저 친한 친구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문양이에게는 명규가 추천한 스무고개 탐정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겉으로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속으로는 명규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하다고도 생각했다. 오후 내내 문양이는 수업 내용이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가 준 학원비에서 멋대로 3만 원을 꺼내서 써버린 마당에 수업이 문제가 아니었다. 문양이는 수업을 들으면서도 혹시 남은 돈마저 잃어버릴까봐 나머지 학원비가 든 봉투를 계속 만지작거렸다. 얼마나 만졌는지 봉투가 다 구겨져 겉면에 그물 같은 무늬가 생겨났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학원비 봉투를 가방에 넣어둘 거 그랬어. 괜히 잃어버릴까봐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마술사하고 내기를 했잖아. 문양이는 미니전사에 눈이 멀어 이길 수 없는 내기를 한 자신이 바보 같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다. 오히려 아까부터 너무 신경을 써서 머리가 아팠고 아침에 심통이 나서 급하게 먹은 토스트가 얹힌 것 같았다. 6교시가 끝나고 청소 시간이 되기 무섭게 명규가 나타났다. 명규는 문양이가 인사도 하기 전에 문양이의 팔을 잡아 끌고 6반 교실로 달려갔다. 바로 쟤야. 바로 저 녀석이야. 저 녀석이 뭐야? 첫 번째 고개. 내가 왜 도와줘야 하지? 명규가 가리킨 아이를 보고 문양이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우리 학교에 저런 사람이 있었다니. 게다가 저 사람이 나랑 같은 5학년이라고? 말도 안 돼. 스무고개 탐정은 부드러워 보이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서 한쪽으로 멋지게 넘겼다. 그 모습이 꼭 멋쟁이 어른들의 머리 모양을 따라한 것 같았다. 옷도 아이들이 흔히 입는 반팔 티셔츠를 입지 않고 긴 소매 셔츠에다 조끼를 겹쳐 입었다. 바지도 어른들이 입는 양복 바지처럼 보였고 매끄럽게 다려져 주름 하나 찾을 수 없었다. 바지 밑으로 코가 뾰족한 까만색 구두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교실 뒤편에 사물함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청소를 감독하는 선생님처럼 보였다. 얼굴에는 아직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구석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어른들처럼 냉정해 보였다. 키만 해도 문양이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학교 밖에서 만나면 키가 작고 어려 보이는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법했다. 명규는 문양이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문양이의 등을 떠밀어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봐, 스무고개 탐정! 스무고개 탐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명규를 본 다음 옆에서 긴장하고 있는 문양이를 보았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도 어른처럼 여유로워 보였다. 명규잖아. 여기는 무슨 일이야? 문양이는 명규가 스무고개 탐정을 안다고 말했을 때 소문을 들어서 아는 정도였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스무고개 탐정 역시 명규를 잘 알고 있었다. 의뢰인을 데려왔어. 의뢰인? 응,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이름은 문양이고. 스무고개 탐정이 문양이를 보고 고개를 까닥였다. 문양이도 스무고개 탐정처럼 고개를 끄덕이려다 긴장한 나머지 머리를 푹 숙이고 말았다. 명규는 그런 문양이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스무고개 탐정도 입을 살짝 벌린 채로 멍한 표정을 지었다. 정신을 차린 명규가 스무고개 탐정에게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상황이 이상해. 갑자기 막 찾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인사했나 봐. 너도 마술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지? 문양이가 그 마술사한테 돈을 잃었어. 그러니까 네가 문양이의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스무고개 탐정이 명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답했다. 내가 왜 도와줘야 하지? 그 말에 문양이는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만약 사건을 맡는다면 그게 첫 번째 질문이야. 저만치 앞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던 다이가 불쑥 끼어들며 말했다. 질문을 20개만 해야 되니까 옆에 누가 감시하나 봐. 많아가지고.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고개.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이봐, 탐정이 의뢰를 받으면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명규가 문양이 앞으로 나서면서 따졌다. 문양이는 자기도 모르게 명규의 넓은 어깨 뒤로 숨었다. 문양이가 주인공? 그건 의뢰비를 받는 경우지. 얼마를 주면 되는데? 글쎄, 한 10만원 정도면 되겠지? 뭐 10만원? 말도 안 돼. 초등학생이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주냐? 10만원이 아까울 정도로 간단한 일이라면 굳이 나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잖아. 둘이 직접 해결하도록 해. 스무고개 탐정이 거듭을 피우며 말했다. 문양이는 그 모습이 얄밉기 짝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스무고개 탐정에게 직접 따질 용기는 없었다. 냉정하게 말하면 문양이는 스무고개 탐정에게 주눅이 든 데다 올 한 해 동안 써야 할 용기를 마술사에게 도전하면서 싹 다 써버린 셈이다. 우리는 마술사에게 잃은 돈 3만원을 되찾아달라고 부탁하려는 거야. 그런데 의뢰비로 10만원을 주면 사건을 해결해도 7만원이 부족하다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니까. 명규가 따졌다. 3만원을 잃었으면 다시 3만원을 모으면 되겠네. 그런 일은 알아서 해. 명규가 화를 내며 다시 따지라는 것을 보고 문양이가 말렸다. 어차피 이 모든 일은 문양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명규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명규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만 가자. 청소 시간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니야, 이렇게 돌아갈 순 없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대로 돌아가면 학원비를 되찾을 방법이 없다고. 그 말에 문양이가 다시 시무룩해져서 명규를 말리던 손을 툭 떨어뜨렸다. 명규는 의기소침해진 문양이를 보면서 스무고개 탐정에게 제안했다. 스무고개 탐정, 그런 말이야. 스무고개 탐정이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명규는 그런 스무고개 탐정의 태도에 굴하지 않고 대답을 기다렸다. 알겠으니까 말해봐. 마지못해 스무고개 탐정이 명규의 말을 들어주었다. 돈 대신 다른 걸 주는 건 어때? 물건으로 받는 건 사양이야. 물건이 아니야. 스무고개 탐정은 관심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 표정을 관리하고 명규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문양이와 명규의 눈에는 스무고개 탐정이 정말로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억지로 듣는 것처럼 보였다. 만약 이 사건을 해결해주면 앞으로 내가 스무고개 탐정의 정보원이 돼줄게. 사건도 구해주고 내가 알기로 스무고개 탐정이 여기로 전학 온 날을 빼면 어떤 사건도 해결한 적이 없을걸? 스무고개 탐정이 얼굴에 당황한 빛을 띄었다. 아니, 그렇지는 요새 사건이 없긴 하지만 그건... 문양이는 저렇게 어른스러운 스무고개 탐정을 궁지로 몰아넣는 명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명규가 우물쭈물하는 스무고개 탐정을 더 세차게 몰아붙였다. 스무고개 탐정이 너무 특이하니까 아이들이 말을 못 거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건도 맞지 못하는 거고, 만약 이번 일을 도와준다면 내가 한 달에 한 건 이상의 사건을 구해줄게. 명규는 스무고개 탐정이 거절하기 어려운 달콤한 조건을 내걸었다. 명규야, 그런 약속을 해도 돼? 사건을 어떻게 구하려고? 문양이가 나서서 명규를 말렸다. 스무고개 탐정은 잠깐 생각하더니 명규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알겠어. 그런 조건이라면 좋아. 그럼 3만원은 어떻게 이러는지 말해봐. 스무고개 탐정이 문양이에게 물었다. 문양이는 아직도 스무고개 탐정을 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마술사에게 잃었어. 그렇게만 말하면 모르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해봐. 마술사하고 내기를 했는데 내가 졌어. 그래서 3만원을 잃었어. 아까 명규도
아까 명규도 들어봤냐고 했지만 난 마술사가 누군지 몰라. 명규 말만 들으면 유명한 녀석인 모양인데 그렇다고 내가 꼭 알 필요는 없잖아? 그러자 명규가 한마디 거들었다. 우리 반에 마술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어. 카드 숫자 맞히기로 아이들하고 내기를 해서 항상 이기는 녀석이야. 문양이도 오늘 점심시간에 그 아이하고 내기를 했다가 3만 원을 잃은 거고. 명규의 말에 문양이가 체념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어쩔 수 없었어. 마술사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니까. 스무고개 탐정은 문양이가 한 말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마술사를 존경하는 듯한 문양이의 모습에 더 화가 났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마술사들이 하는 마술은 다 속임수야.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스무고개 탐정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셔츠에 팔뚝을 걷어붙였다. 그 바람에 명규와 문양이뿐만 아니라 청소를 하고 있던 6반 아이들까지 전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스무고개 탐정을 빤히 바라보았다. 교실 안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스무고개 탐정은 자기 행동이 멋쩍은지 손을 입에 대고 헛기침을 했다. 잠시 후 명규와 문양이를 뺀 나머지 아이들이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스무고개 탐정이 아까와 다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희 진작 그렇게 말했어야지.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사기꾼한테 당했다고 했으면 아무 말 없이 도와준다고 했을 텐데 말이야. 난 그런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거든. 문양이는 스무고개 탐정이 생각보다 냉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용기를 내어 명규의 등 뒤에서 말했다. 만약 사건을 맡아준다면 조금 전에 두 번째 질문을 한 거야. 그 말에 스무고개 탐정과 명규는 멍한 표정으로 문양이를 바라보았다. 세 번째 고개. 애초에 내기는 왜 한 거야? 질문이 너무 추리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다 써버린 것 같은데? 그러게요. 상관없는 질문은 20개 포함 안 시켜요. 아니 지금 두 번째 질문 한 거라고 했는데? 우리 탐정들은 찾으면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찾지도 않고 의뢰하면서 두 가지 질문 다 했어. 오늘은 이미 학교가 끝났다. 세 사람은 내일 점심시간에 2반 교실에 가서 마술사의 속임수를 파헤치기로 했다. 원래는 선생님은 감시 때문에 내기를 매일 하지 않았지만 명규의 정보에 의하면 명균의 반 담임 선생님은 내일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문양이는 명규가 그런 걸 대체 어디서 알아오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봐도 명규가 대답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스무고개 탐정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왜? 일단 내일 마술사가 내기하는 모습을 한번 볼게. 그러면 수법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탐정씨, 대체 청소는 언제 할 거야? 아까부터 세 사람 앞에서 바닥을 쓸며 참견하던 다이가 말했다. 다이는 6반의 반장이다. 올해 처음으로 반장이 된 다이는 항상 안으로 예쁘게 말린 단발머리를 하고 다녔다. 누구를 만나도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똑부러지게 말하는 데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야 마음이 놓이는 호기심 많고 꼼꼼한 아이다.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크거나 힘이 센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6반 남자아이들은 반장인 다이를 무서워했다. 6반에서 가장 유별나다고 할 수 있는 스무고개 탐정도 다이에게는 꼼짝 못했다. 하지만 오늘은 스무고개 탐정이 평소와 다르게 반장 다이의 말을 순순히 들어주지 않았다. 의뢰인 앞에서 잘난 척하고 난 후라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까닭이다. 난 청소하는 것보다 구경하는 걸 더 좋아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스무고개 탐정은 자신의 옷차림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고 청소를 할 수는 없잖아. 옷이 더러워진다고. 화가 난 다이가 빗자루를 스무고개 탐정의 코에 바싹 들이댔다. 빗자루와 스무고개 탐정 코 사이에 매미 한 마리가 지나갈 정도의 틈만 남아 있었다. 그럼 다른 옷을 입고 오면 되잖아. 난 이런 옷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가 왜 청소를 하려고 다른 옷을 입어야 하지? 다이는 금방이라도 빗자루로 스무고개 탐정의 코를 깨끗하게 쓸어버릴 것 같았다. 표현이 너무 웃기다. 아, 우리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러면 내일 다시 찾아올게, 스무고개 탐정. 깨끗하게 쓸어버릴 것 같았다.
명규가 문양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육방교실을 빠져나와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스무고개 탐정이 교실에서 나와 두 사람을 따라오고 있었다. 스무고개 탐정이 성큼성큼 걸어서 두 사람 앞까지 오자 문양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청소하기 싫어서 도망친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스무고개 탐정은 다이에게 혼날까봐 서둘러 나온 흔적이 보이는데도 뻔뻔하게 둘러댔다.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어서 말이야. 스무고개 탐정이 어른처럼 심각한 표정으로 문양이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내가 보기에 너는 그렇게 화끈한 내기를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애초에 내기는 왜 한 거야? 그건 이기면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게 뭔데? 미니전사 시리즈. 문양이가 끼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니전사를 사려고 내기에 3만원이나 걸다니 누가 들으면 황금갑옷 버전이라도 사려는 줄 알겠네. 스무고개 탐정은 스스로 멋진 농담을 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명규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반대로 문양이의 눈에는 반짝 빛이 났다. 설마 스무고개 탐정도 모으고 있는 거야? 스무고개 탐정의 얼굴빛이 바뀌었다. 아니, 내가 그런 유치한 로봇 장난감을 모을 리가 없지.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면 황금갑옷 버전은 어떻게 알아? 극장판을 본 거야? 아무래도 반장 말대로 청소를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 스무고개 탐정이 문양이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교실로 돌아갔다. 분명히 모으고 있어. 문양이의 말에 명규도 맞장구 쳤다. 어디서 봤어? 확실히 모으고 있어. 내기에도 좋아. 아니, 난 이제 내기는 싫어. 문양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쨌든 저 녀석 어른인 척하면서 그런 걸 모으고 있었네. 스무고개 탐정이 겉으로는 어른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하고 비슷한 게 아닐까?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고개를 힘껏 끄덕였다. 일부러 어른스러운 척하는 거야. 문양아, 그럼 학교 끝나고 집에 갈 거야? 한자 학원 가야지. 문양이는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학원비를 찾을 때까지는 한자 학원에 갈 수 없다. 한자 학원에 가면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학원비를 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문양이는 엄마를 속일 자신이 없었다.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도 무서웠다.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먹은 빵이 얹혔나봐. 아까부터 머리가 아파. 오늘은 아프다고 하고 집에 가야겠어. 정말로 아프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 모레는 한자 학원에 가야 하는데 내일 스무고개 탐정이 학원비를 찾아주겠지? 명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덧붙였다. 그러고 보니까 말이야, 아까 스무고개 탐정이 세 번째 질문을 했어. 이제 질문이 17개 남았는데 정말 17개 질문으로 네 돈을 찾아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문양이도 의심이 가기는 마찬가지였다.